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원격 접속인 SSH와 텔넷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CCNA 앞쪽에 보면 보안에 대한 기본 CLI 명령하면서 한번 했었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단어는 똑같이 IP 서비스에서 SSH로 이해한 것들, 리모트 액세스에 대해서 원격 접속에 대해서 SSH가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 했던 내용이지만 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비에 보시면 이렇게 장비를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콘솔 포트가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썼지만 요즘 잘 없죠. 옥스 이렇게 전화선을 연결해서 쓰는 모뎀을 통해서 하는 뭐 있고, 실제 우리가 라우터나 스위치는 이렇게 이더넷 포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통신이 발생하는 그 포트들 그쪽을 타고 들어와서 제어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라우터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포트가 있는 요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격을 접속하려 하다 보면, 자, 우리가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단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사용자가 여기 단말이 바로 앞에 있다면 콘솔 포트로 접속하면 되고, 만약 이렇게 스위치를 끼고 이렇게 원격에 떨어져 있다, 뭐 대구에 있고 이 장비가 서울에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원격 접속을 해야 되죠. 이때 쓰는 게 우리가 텔넷이나 SSH 같은 기술을 쓰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L3 장비지 않습니까? 라우터는 L3 장비니까 당연히 라우터의 이 인터페이스별로 뭘 가지냐면, 당연히 뭘 가진다? 포트를 가지게 됩니다. 뭐 포트별로 IP 주소를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원격에 있는 사용자가 이렇게 해서 이 IP 주소 중에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접속을 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L2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L3 스위치는 당연히 이제 라우팅 기능이 있으니까 되는데, 이 L2 스위치는 이 포트에 뭘 세팅합니까? 포트에다가 IP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설정하죠? 우리가 액세스를 설정하거나 VLAN, 그다음에 뭐 트렁크 이런 걸 설정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에 IP 주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L2 레이어 2다 보니까 2계층 장비다 보니까 스위치는 L2니까 2계층 장비다 보니까 당연히 굳이 IP가 없어도 되겠죠. 근데 2계층 장비도 제가 말씀을 예전에 드렸지만 IP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부산에 있는 스위치고 내가 서울에 있으면 얘를 이렇게 접속해서 관리를 해야지, 아니면 내가 얘에 대해서 설정 변경할 때 부산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다가 IP를 주냐면, 얘들 가다 보면 이렇게 얘가 안에 VLAN 10번, VLAN 20번 있을 거고, 뭐 포트 1번은 뭐 F0-0, F0-1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포트에다가.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VLAN 자체, 이 VLAN 인터페이스에다가 IP를 줄 수 있다 했죠. 마치 LCD 스위치 SVI 인터페이스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뭘 주냐면 얘 관리용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 IP를 주게 됩니다. 그럼 요 중에서 뭐 이 VLAN별로 다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VLAN 하나에만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고 들어와서 할 수 있게 스위치에는 이 매니지먼트 IP가 왜 필요하다? 바로 원격 접속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도 관리자가 원격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스위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또 어떻게 상태를 체크하기, 핑과 트레이스 루트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태를 체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의 상태를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표적인 게 앞에서 배웠던 뭐 SNMP로 스위치 같은 데 접속해서 SNMP 스위치의 CPU 정보, 메모리 정보 이런 걸 가져와야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격 접속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NMS 서버 등에서 관리 같은 걸 위해서도 필요하죠. 그리고 얘가 어떤 것도 할 수 있죠? 예, 우리가 했던 관리용으로 시스로그 메시지 같은 것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에 있는 시스로그 서버로. 그래서 이 결국 이 L2 스위치도 결국 뭐가 필요하다? 관리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관리를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결국 뭐가 필요하다? IP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포트 자체는, L2 포트는 액세스 스위치, 액세스나 트렁크 같은 것만 있다 보니까 IP를 줄 수가 없으니까 가상의 벌추얼 인터페이스, SVI 인터페이스에다가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준다? IP 주소를 부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보면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이 안에 마치 이 VLAN 인터페이스, VLAN 요게 마치 우리가 단말처럼 동작을 한다는 거죠. 단말처럼, 단말처럼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마치 이 인터페이스 VLAN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스위치 이렇게 물리 포트가 있으면, 얘가 뭐 VLAN 10번에 속하는 액세스 포트고, 액세스고 20에 속하는 액세스 포트면, 여기 이렇게 VLAN 10번 인터페이스가 있다 했죠. 얘가 VLAN 20번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S3하고 유사하게. 그럼 요것들 각각마다 IP를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L2 스위치 같은 경우는 관리만 쓸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주셔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쓰여주면 얘가 마치 어떤 거냐면 얘가 마치 이렇게 돼 있지만 얘가 다르게 보면 어떠냐면 얘도 이 VLAN 인터페이스도 마치 스위치에 얘가 PC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PC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요것들도 이 VLAN 10번도 여기 마치 가상으로 연결된 PC처럼 버추얼하게 연결된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장비 내부에 있지만. 그래서 요 VLAN 10번 인터페이스가 얘들처럼 뭐도 가진다? 이 계층이 맥 주소도 가지고 IP 주소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말에 보시면 여기 NIC라는 곳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부여합니까? 맥 주소가 있고 또 거기 OS다에서 IP 주소 주듯이 얘도 동일하게 뭘 가진다? 맥 주소와 IP 주소를 가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것들을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요것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요 포트 L2 스위치가 VLAN 10번 1번에 해가지고 단말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요 안에 있는 VLAN 1번도 마치 이렇게 PC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스위치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얘도 단말들에게도 우리가 설정하는 게 뭐까지 설정하죠? IP 설정하고 서브넷 마스크 설정하고 게이트웨이 설정하죠. 그럼 똑같이 얘도 뭘 설정해야 되겠습니까? IP 주소 줄 때 IP하고 서브넷 마스크는 줬으니까 뭘 설정해야 된다? 게이트웨이를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뭘 설정한다? IP 서브넷 마스크를 설정하고 여기 게이트웨이를 설정하게 돼 있다. 예, 이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게이트웨이를 설정하게 되는데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여기서 보시면 얘가 이제 VLAN 10도 있고 20도 있으니까 둘 다 이렇게 IP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친구한테 10에 1에 10에 1을 줄 수 있고 얘가한테 10에 1에 20에 1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말에서 게이트웨이는 하나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에 1에 10에 1이 있으면 얘의 게이트웨이를 여기서 우리가 10에 1에 10에 254를 게이트웨이 여기 밖으로 나가는 라우터 주소를 이렇게 적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10에 대한 라우터, 20에 대한 이렇게 라우터가 이렇게 있을 건데 자, 그러면 이 둘 중에는 라우터 포트는 하나밖에 못 적는다. L2 단말, 마치 우리 단말하고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요 주소를 적어주면 기본적으로 밖으로 나갈 때 요걸 타게 나가는 점. 그래서 두 개 다 IP 주소를 주는 건 관계는 없지만 실제 요거랑 동일되어 있는 그쪽을 주로 메인으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실제 내부적으로 마치 얘가 마치 VLAN 인터페이스가 스위치에 마치 밖에 물리적으로 달려 있는 단말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단말이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가지고 얘는 뭘 가지게 된다? 게이트웨이를 가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앞쪽에서도 이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얘가 실제 VLAN 1이 있고 VLAN 2개 VLAN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주소 줘도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게이트웨이는 한 곳에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둘 중에 원하는 쪽에 게이트웨이를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두 개가 있더라도 게이트웨이는 결국 하나 쓸 쪽을 택해서 하시면 통신이 되니까 원하시는 걸 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격 접속 프로토콜 중에서는 텔넷이란 걸 예전에 배웠었죠. 자, 우리가 다 사용자가 이렇게 있으면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뭐 DSNS 서버나 아니면 리눅스 계열의 뭐 이런 서버가 있으면 이 텔넷은 이렇게 원격 접속을 이렇게 하는 거죠. 원격 접속을. 근데 이 원격 접속을 하는 방식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텔넷이란 기술이 있고 SSH라는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게 둘 다 CLI로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근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뭐 RDP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는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이 GUI 기반으로 있지만 리눅스나 이런 좀 우리 iOS 같은 CLI 기반에서는 두 가지 기법을 쓰게 되죠. 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얘는 이제 1969년도에 우리가 TCP/IP 기원이라는 알파넷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는 거의 69년도 나왔습니다. 69년도면 거의 이제 50년 다 된 프로토콜입니다. 굉장히 노후화된 프로토콜이죠. 그때부터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 접속에 했는데 얘의 가장 큰 치명적인 장점은 얘는 평문으로 적용되는 얘는 보안 암호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격으로 대구에서 시애틀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평문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아이들도 중간에서 다 캡처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보안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SSH 쓰고 텔넷 같은 경우는 단단히 테스트 환경에서는 간단히 쓰기 위해서 쓰시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 텔넷이란 것은 이제 비권장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텔넷이라는 텔넷 타입 네트워크 약자이고 이게 이제 원격 접속에 사용되는 응용 계층 7계층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알파넷 시절부터 사용돼 굉장히 오래된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 포트 번호 웰론 포트 번호는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23번을 패시브 오픈을 열어놓고 들어오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은 간단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간단함이라서 대부분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얘가 또 추가적인 포트 오픈 용도로 사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분 실력이 쌓이면 이제 되게 되는데 원래대로면 얘가 이렇게 해서 텔넷 클라이언트고 얘가 이제 우리가 접속할 DNS 서버가 텔넷 기능을 이네이블해서 텔넷 서버 기능을 열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얘가 몇 번? 23번을 열어놓고 패시브 오픈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해서 액티브 오픈해서 우리가 49152 뒷번 번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렇게 접속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원격 접속해서 명령을 주고받는 게 일반적인 텔넷이란 거죠. 근데 이 텔넷의 아주 장점이 뭐냐면 얘가 이제 예를 들면 얘가 웹서버입니다. 웹서버 같은 경우는 이라면 얘가 이제 80번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80번을. 그러면 얘가 우리가 가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얘가 진짜 웹서버 동작할까 안 할까? 이때 테스트 해보고 싶은 때 어떻게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냐면 우리가 그냥 텔넷 이렇게 해가지고 80번 해가지고 얘 포트 번호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얘하고 3웨이가 80번이 동작하면 3웨이가 일단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텔넷 명령을 보내면 얘는 텔넷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오는데 뭘 알 수 있냐면 얘가 일단 80번을 해서 이렇게 하면 3웨이가 되기 때문에 3웨이가 왔다 갔다 하면 뭘 알 수 있냐면 얘 서버가 동작하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넷이 의외로 이런 기능으로 부가 기능으로 생각보다 많이 사용됩니다. 포트가 살아있나 동작하나. 그래서 이렇게 포트를 오픈 용도 동작하는지 용도로 굉장히 많이 트러블 슈팅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격 접속도 용도로 쓰지만 이런 확인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평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노출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명령어가 모두 다 노출돼 버린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텔넷을 접속할 때는 기본 소켓 주소, IP 주소와 포트 주소 이렇게 같이 입력해 주셔도 되는데 기본 값이 23이기 때문에 굳이 입력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23이 명시하셔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딴 번호로 이렇게 해서 있으면 그 포트가 열려있냐 확인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텔넷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텔넷이란 거는 이렇게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중간에 MITM에서 Man in the Middle Attack이라 해서 중간에 있는 중간자가 캡처해서 보면서 바로 명령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 얘가 잘못된 명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런 원격 접속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특이하게 얘가 리모트 에코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 요렇게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스코 라우터가 텔넷 SSH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FT 같은 거나 원격 접속 이렇게 접속을 딱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명령을 치는 게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라는 명령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결과를 이렇게 보여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치고 나서 뭘 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명령을 전송하려고 엔터를 딱 치고 나면 이제 이 명령이 갈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텔넷하고 SSH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 뭐냐면 얘가 리모트 에코라는 기능을 많이 쓰는데 얘가 특이한 게 뭐냐면 얘가 show를 딱 치게 되면 우리가 show를 치고 IP 이렇게 해서 한 글자씩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 이게 갈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게 동작 안 합니다. 어떻게 동작하냐면 내가 S를 치는 순간 S가 날아갑니다. 세그먼트 하나 1바이트짜리로. 그러면 다 H 치면 날아가고 O W. 내가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신기했던 게 뭐냐면 아니 명령이란 거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지울 수도 있고. 그런데 얘가 특이하게 입력만 하는 순간 엔터도 안 쳤는데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갑니다. 자, 이게 날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
프롬프트에서 내가 S를 딱 치지 않습니까? 텔넷 접속해서 S를 치면 이 S를 보이는 게 어떻게 보이냐면 내가 S를 치면 얘가 S를 쳤다가 치고 나면 서버가 받지 않습니까? 그 받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걸 뭐냐면 리모트 에코랍니다. 내가 보낸 거를 이렇게 돌려줘서 에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런 식으로 동작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을 치는 걸 내가 보려면 결국 갔다가 돌아와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얘는 하나가 있으면 여기서 쇼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하게 되면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20개 정도가 새 것만 딱 한 바이트짜리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중 돼서 이제 다 명령어 도착해서 우리가 엔터 딱 치면 얘가 그 결과들은 하나로 모아서 버퍼링 모아서 딱 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패킷 캡처해 보시면 조금 특이하다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제가 이제 쇼 IP 인터페이스 브리프를 이렇게 치니까 엄청 많이 거의 글자 수만큼 이렇게 나가죠. 이 안에 보면 SH 뭐 OW 이렇게 하고 중간에 뭐 다른 것도 하나씩 나가더라고요. 그 나가고 나서 이제 돌아올 때는 그 총 결과가 이렇게 하나가 딱 리턴해서 그 쇼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결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리모트 에코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온 결과를 그래서 서버는 문자를 받아 처리하고 사용자 화면에 어떻게 되면 받은 클라이언트에 에코백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했는 거는 즉시 서버로 즉시 전송해서 돌아온 걸 보여주기 때문에 화면 표시하기 때문에 얘들이 어떻게 없이 한 바이트씩 바로바로 단어별로 바로바로 전송 된다는 게 아주 특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별로 입력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생기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자 있으면 캐릭터 한자가 23번 포트로 그 패시브 오픈된 텔레 서버로 23번은 열려 있고 웰로원 포트가 이렇게 한자 쇼 IP 인터페이스 할 때 이 S 하나가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청은 이렇게 한 바이트씩 하고 결과는 전체를 이렇게 해서 요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얘들 돌아오는 거는 이렇게 day A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얘들은 한 방에 몰아서 딱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캡처해 보시면 조금 신기하다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SSH란 거 시큐어 셀의 약자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텔넷의 이제 보안 문제, 평문 전송에 통해서 노출되다 보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쪽에 동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보면 인증하고 암호화 기능을 쓰게 됩니다. 인증 공개 키 기반 인증을 쓰게 되고 그다음 키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키 관리해야 되다 불편함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암호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할 때 암호로 시키고 복호화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전송은 되지만 부하가 좀 더 부담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별개 얘기인데 이 SSH를 이용해서 파일 복사하는 기능이 바로 SCP Secure Copy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SHC 기반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SFTP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가 기능들도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SCP나 뭐 이런 SFTP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쓰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가 기능도 SSH 기반의 동작하는 이런 부가 기능들도 많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많이 헷갈린 게 SFTP라니까 이 FTP라고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 있어서 그거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얘는 앞쪽 S 붙은 얘들은 다 SSH 기반에서 동작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SH를 우리가 이제 제가 옛날에 한번 실수가 아니라 어떤 장비를 한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이게 장비에 이제 제가 SSH를 당연히 돼 있으니까 SSH를 접속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왜 접속이 안 되지 해서 계속 그 다른 이제 관리자한테 패스워드 이거 바뀌었니 계속 물어봤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었다는 거여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단말 들어갈 때 매번 접속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그 탭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자동화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장비를 쭉 보고 보니까 장비에 이 SSH 컴픽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보안을 취약하게 해놨지 했는데 딱 보니까 그 장비가 그 SSH를 지원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시면 이 장비에 예전에 iOS 이미지에 보면 이렇게 K9이라고 요게 있어야지만 SSH가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지원하는데 예전 이미지에 보시면 요 K9이라는 게 있었어야 했는데 요게 없으면 그 SSH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MP라고 있습니다. MP가 No Payload Encryption, 그러니까 암호화를 미지원하는 iOS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정책상으로 국가별로 정책상으로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혹시라도 있었으면 그건 SSH를 지원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텔넷으로만 해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아마 그럴 일이 잘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SSH 버전이 1, 2가 있는데 실제는 다 2를 씁니다. 1은 이제 보안 취약으로 거의 사라졌고요. 대부분 운영체제는 다 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시스코에 보면 1.99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지? 저도 몰랐는데 이거는 버전 1과 나는 2를 모두 다 지원한다라는 거 의미입니다. 예, 버전 1.9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웬만하면 저희가 이제 설정하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시스코 장비에는 버전을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것들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IP SSH 버전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걸 권장하고 버전 2로 쓰신다면 그다음 show IP SSH 하면 이런 식으로 SSH 이네이블 되어 있고 버전 2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show IP SSH 이렇게 되어 있으면 버전 1.99란 거는 내가 이 장비가 1과 2를 다 지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똑같은 게 또 있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스코 장비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코 장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제가 한번 설명을 예전에 한번 드렸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요 장비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시스코 장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접속할 때 콘솔 접속이 있고 VTY 접속, 텔넷 SSH 접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얘들의 모드는 뭐가 있냐면 어떤 모드가 있죠? 유저 모드란 게 있고 또 뭐가 있죠? 예, 우리가 프리빌리지 모드란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컨피그레이션 모드 있고 유저 모드, 프리빌리지 모드, PRIV, 그다음에 컨피그레이션, 프리빌리지까지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장비가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이제 콘솔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콘솔 접속하게 되면 이제 지금 유저 모드 접속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프리빌리지 모드 갖다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컨피그레이션 모드 이렇게 있게 되죠. 하나 더 그릴까요?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그립시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콘솔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얘들은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장비를 사게 되면 패스워드가 없으면 처음에 있으면 접속을 못하니까 패스워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얘들은 그냥 접속을 하면 바로 유저 모드 진입하고 이 상태에서 이네이블 치면 프리빌리지 모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네이블 치면 프리빌리지 모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컨피그레이션 모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원격 접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보안적으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안 접속을 이렇게 하면 접속이 차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최초에 장비를 샀을 때는 콘솔은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장비가 앞에 있으니까 사서 박스 까서 접속해야 되니까 되는데 최초 장비를 사게 되면 어떠냐면 이 콘솔을 이렇게 접속을 하면 콘솔만 되지 원격 접속은 기본적으로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최초에는 이게 차단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차단이 처음에는 됐는데 자, 이제 이 장비에서 제가 SH하고 텔넷이 들어올 수 있게 설정을 딱 했어요. 이제 설정을 왜냐하면 이 차단되어 있는 게 설정이 처음에는 오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자, 설정을 완료하면 얘가 아이디 패스워드랑 이런 거 입력해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유저 모드 진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입하게 되는데 진입하고 나서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유저에서 프리비시 모드 갈 때는 이네이블 명령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원격 접속은 뭐냐면 이네이블 패스워드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여기서 또 막혀버립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이네이블 패스워드가 없더라도 이네이블만 치면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격 접속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두 가지 보안이 있는 거죠. 뭐냐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설정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 차단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SSH와 텔넷을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고 설정을 해주고 두 번째는 또 뭐 하더라도 이까지밖에 못 들어오게 돼. 문 앞에서 막아버리고 본진은 못 들어가게 해서 이때 뭘 한다? 이네이블 패스워드란 거를 설정해 줘야 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박스 앞에서 처음에 까는 것들은 당연히 안정하니까 사람이 직접 가있죠. 원격에 접속하는 건 굉장히 보안적으로 누가 막 들어올 수 있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당연히 설정을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네이블 패스워드까지 해서 들어오더라도 본진까지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차단하게 한다는 것들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장비가 있으면 이렇게 장비가 처음에 장비들 들어오면 우리가 처음에 접속하면 유저 모드로 접속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네이블 모드로 가게 돼 있고 우리가 이네이블 모드 갈 때는 이렇게 이네이블 패스워드라는 걸 저장해 줄 수도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들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격 접속을 하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 원격 접속할 때 이 패스워드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여기서 들어갈 때 아예 원천 차단이 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이렇게까지 배웠는데, 그러면 콘솔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지만 장비를 우리가 이렇게 박스 사서 이제 뜯어서 얘를 설정을 했을 때 처음엔 패스워드가 없지만 이제 설정을 다 하고 나면 누가 또 아무나 막 와서 꽂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비 설정이 끝나고 나면 이 콘솔에도 우리가 정책을 적용합니다. 이제 보안 정책을. 자, 우리가 설정 다 끝나면 함부로 누가 와서 케이블 꽂고 세팅하면 안 되니까 이 설정 방법이 얘들이 시스코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적용합니다. 뭐냐면 패스워드 인증이 있고, 두 번째는 유저별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패스워드 인증이란 건 뭐냐면 이 패스워드가 얘가 만약 시스코라는 것도 있으면 접속할 때 이 시스코를 입력해주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유저 인증은 뭐냐면 유저 1이 테스트 1이고 패스워드 테스트 1이면 이렇게 테스트 2라는 사용자가 있고 테스트 2라는 패스워드가 있으면, 자, 이 사용자별로 이렇게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용자로 들어왔을 때 요걸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콘솔 접속할 때 이렇게 해서 요 방식과 요 방식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을 어떻게 그럼 정책을 적용해 주냐면 요렇게 로그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패스워드 인증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패스워드를 적어주게 돼 있죠. 여기 원격 접속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로 인증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이렇게 적어주면 뒤에 패스워드를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적어줄 때는 항상 패스워드부터 먼저 적어주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들어가는 순간 정책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인 치는 순간 패스워드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패스워드 들어가 버리면 사용자가 로그인을 해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패스워드 먼저 입력하고 로그인해서 정책을 적용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패스워드 기반으로 인증할 할 수도 있고 유저별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 패스워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로그인이라는 걸 하게 되고, 요때는 어떠냐면 로그인 로컬이라 하게 됩니다. 이게 로컬 DB 안에 사용자 계정 DB를 가지는 그걸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스워드 설정 안 하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원격 접속은 반드시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된다. 패스워드 정책이든지 유저 정책이 요게 없어버리면 아예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이네이블 요거는 없더라도 콘솔은 들어올 수 있다 했습니다. 얘는 있으면 무조건 얘가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네이블 패스워드 설정해 버리면 콘솔도 반드시 요거를 입력해야지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접속할 때 원격 접속할 때 로그인이란 걸 필요하다. 이건 패스워드 인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패스워드 인증할 때는 이제 콘솔 접속할 때는 항상 제가 이 패스워드 먼저 입력하고 로그인. 그러면 다음부터는 콘솔 입력할 때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된다. 로그인들은 또 원격 접속할 때는 이렇게 라인 VTY를 한다 했죠. 이때 패스워드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저 모드에서 우리가 프리밀리지 모드 넘어갈 때 이네이블 패스워드와 이네이블 시크릿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패스워드는 뭐였다? 평문으로 패스워드가 걸려있고 얘는 어떻게 MD5로 해서 값이 보여진다.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콘솔 접속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처음에 라인 콘솔 제로로 한다 했습니다. 이게 왜 제로였죠? 예, 콘솔 포트는 한 포트밖에 없기 때문에 시작이 다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0, 동시에 한 명만 접속할 수 있죠. 한 명만. 자, 한 명만 하고 얘한테 패스워드를 이렇게 먼저 적용합니다. CCNA. 그리고 얘한테 로그인 이렇게 정책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패스워드부터 정체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권장드린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포트를 꽂으면 이렇게 패스워드 입력하시오 하면 이 패스워드 입력해주면 이렇게 어떻게 된다? 바로 유저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네이블 쳐서 프리빌리지 모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VTI 접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했죠? 이 들어올 때 여기서 enable 패스워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했습니다. enable 패스워드가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 차단을 아예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콘솔 같은 경우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 설정이 안 돼 있더라도 얘는 반드시 설정이 돼 있어야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 예외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등급에 보면 프리빌리지 레벨 특권 레벨이라 해서 0, 1, 15 이렇게 해서 0, 1부터 0부터 15까지 있었고 이 15는 최강이라의 권한이라 했죠. 이 권한으로 계정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네이블 패스워드가 없이 바로 우리가 그 유저 모드에서 프리빌리지 모드로 바로 점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텔넷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패스워드 정책이 반드시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이 정책이 로그인이라는 것에서 패스워드로 들어올 수 있게 정책이 설정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설정하더라도 요 패스워드가 있어야 된다. 이네이블 패스워드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텔넷 칠 때 나 로그인 그냥 사용해주고 싶으면 노 로그인이라는 여기 옵션을 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 노 로그인 굉장히 보안적으로 위험하죠. 예, 그러면 그냥 이렇게 패스워드 없이도 그냥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요건 뭐 정말 테스트 환경에서만 써야 되지 굉장히 위험한 설정입니다. 자, 이제는 로그인이란 거는 패스워드고 얘는 로그인 노콘이란 거는 사용자 기반으로 인증합니다. 사용자 기반 인증. 자, 그러면 사용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유저네임에서 시스코, 패스워드 시스코에서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배웠겠지만 단순히 평문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enable 시크릿에서 enable 패스워드 다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걸 안 만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텔넷이나 원격 접속들은 뭘 한다 했죠? 이 enable 패스워드가 없으면 접속을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여기서 막혀버린다 했죠. enable. 그러니까 유저 모드에서 멈춰버린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뭘 하냐면 우리가 ACL을 만들었어요. 이건 옵션입니다. 옵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격 접속을 이렇게 들어올 때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특정 IP, 예, A IP는 들어오게 하고 B IP는 차단하게 하고 해서 그 1.1.1 얘가 1.1.1이면 얘만 들어오게 해줘요. 이렇게 해서 차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바로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우리가 옛날에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트래픽을 차단할 때는 액세스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1, 인 이렇게 해가지고 액세스를 했다면 여기서는 그룹이 아니라 액세스 클래스라는 표현을 써서 여기다가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에 적용하냐면 얘는 라인 VTY 들어갔을 때 여기다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서 뭘 하냐면 여기 이제 라인 콘솔 0이었지 않습니까? 콘솔 포트는. 근데 얘는 VTY 0에서 15입니다. 이게 뭐냐면 얘는 실제 물리 포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스위치를 이렇게 스위치에 뭐 하는 포트가 있지만 어떤 포트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동시 접속을 약 한 16명 정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오면 0을 가져가고 다음에 1번, 2번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개가 일반적으로 16개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더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16개 모두에다가 뭐라 해주냐면 로그인 로컬이라고 해줍니다. 이게 로그인이면 패스워드고 로그인 로컬이면 뭐다? 아이디 계정 기반을 접속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 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execution timeout 5.0는 이건 뭐냐면 5분 동안 입력이 없으면 5분 동안 입력 없으면 저절로 어떻게 된다? 로그아웃이 돼 버립니다. 보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트랜스포트 인풋 뭐냐면 너가 인풋 텔넷 서비스는 요 라인 VTY로 VTY 라인으로 받겠다는 거죠. 만약에 내 SSH만 받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텔레 SSH 다 받고 싶다. 그럼 이렇게. 그다음에 all 해줘도 똑같습니다. 자, non 하면 여기 모든 접속 차단은 제가 여기 오타났네요. 여기 non을 해버리면 모든 접속 차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ACL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텔넷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텔넷 접속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냐 원격 접속 계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얘는 요거 없으면 안 되니까 없으면 유저 모드에 멈추니까 텔넷 접속까지는 되지만 유저 모드에 멈추면 안 되니까 그래서 라인을 만들 라인 VTY에다가 로그인 로컬 나 계정으로 할 거야. 그리고 요것들 옵션 설정됩니다. 그래서 여기 ACL하고 요것들은 옵션이니까 필수 설정들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SSH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요 상태에서 트랜스포트 인풋 SSH만 해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 설정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추가적으로 앞단에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전 작업? 이렇게 많은 사전 작업이 필요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첫 번째 뭐냐면 얘가 FQDN이라고 우리가 도메인 할 때 배웠지만 FQDN 풀 퀄리파이 도메인 네임이라 해서 우리가 www.naver.com이라 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체를 FQDN이라고 요 중에 일부만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냐면 PQDN이라 했죠. 자, 그래서 이 FQDN 같은 경우는 제일 앞자리에 호스트 네임과 뒤에 도메인 네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FQDN이란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단 먼저 이렇게 호스트 네임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뒤에 도메인 네임을 자기 회사의 정책별로 하나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있잖아 FQDN을 일단 만들어주고 납니다. 자, 이렇게 FQDN을 첫 번째 만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얘는 공개 키 기반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공개 키 기반 인증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렇게 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키를. 이렇게 그래서 크립토 키 제너레이트 RSA를 치고 나면 키 비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768 이상을 권장하는데 뭐 2048 이런 걸 많이 씁니다. 1024를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요거는 이제 앞에서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요거는 이제 공통이기 때문에 텔넷이랑 공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차이점은 SH는 요거
실제 요 명령들 요거랑 그리고 요것들이 추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벌써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특별히 할 게 없이 여기서 IP SSH 버전을 2를 이렇게 해주시길 권장합니다. 기본이 1.9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주시길 권장합니다. 그래서 세팅이 1개, 2개, 3개, 4개만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SSH는 로그인 로컬 하나만 됩니다. 로그인 방식 패스워드 기반 인증이 안 됩니다. 얘는 반드시 사용자 기반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로그인 로컬로만 해야 된다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show IP SSH로 버전을 한번 확인하고 또 아니면 이렇게 바꾸고 나면 2.0으로 돼 있겠죠. 아까 이렇게 바꾸고 나면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접속하게 되면 접속자를 이렇게 누가 접속했는지 이렇게 접속한 사람에 대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해서 각각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SSH 접속하고 싶으면 이렇게 SSH-L 해가지고 사용자 이름을 쓰고 IP 주소 그러면 텔넷일 때는 바로 이렇게 텔넷 뭐 10.1.1.12.2 IP를 발썼다면 여기서는 계정을 이렇게 하나 적어주고 그리고 여기 접속했을 때는 패스워드만 이렇게 입력하도록 이렇게 조금 명령어 차이가 접속할 때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SSH는 TCP 기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3way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번 포트가 그 포트니까 여기 보시면 22번 포트로 이렇게 3way가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딱 접속하면 양쪽 간에 SSH 버전을 협상합니다. 기본이 1.99로 되어 있어 1.99가 뭐였죠? 1, 2를 모두 지원한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버전을 협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 간에 암호화 우리 프로토콜이 있어요. 뭐 AES나 뭐 DES나 그리고 그 메시지 인증 코드 보시면 뭐 MD5나 SSH 이런 버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양쪽 가운데 너는 이거 돼? 나도 이거 돼?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협상하는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 간에 이제 키를 교환하게 됩니다. 키를 교환하고 나중에 그 교환한 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히 아까 했던 버전도 협상하고 양쪽 간의 암호화 방식도 협상하고 나서 그 교환해서 어떻게 통신한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TCP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웰런 포트 22번 통해서 사용한다는 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패킷 보시면 우리가 22번 포트로 이렇게 전송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암호화 알고리즘을 보이죠. AES128이라 암호화 그리고 메시지 인증 코드 뭐 HMAC SH2의 256 암축을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까 요 앞에 보시면 양쪽이 지원하는 키 익스체인지 이닛이라는 요 단계에서 다 협상을 해서 양쪽 간에 가장 합당한 걸로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 키를 교환하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통신한다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게 됩니다. 얘도 제가 또 똑같이 텔넷이나 SSH와 동일하게 한 글자를 누를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하지만 이제 텔넷은 보다는 얘는 암호화하고 이렇게 부가적인 정보 붙기 때문에 패킷 크기는 좀 크지만 이런 리모트 에코 방식으로 동작하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SSH와 텔넷에 관한 원격에 대한 것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